드디어 발사됩니다. 스페이스X가 5번째 스타쉽을 발사합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 5호의 목표 발사 날짜가 예상보다 한 달 이상 빠른 10월 13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상 승무원들이 하드웨어 준비를 서두르는 가운데 스페이스X가 새로운 발사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5차 비행에서 기대할 모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스페이스X가 부스터쉽에 난 회수 임무를 완료하고 더 많은 부스터가 비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 다른 블록 2 스타쉽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주선 업데이트도 공식적입니다. 발사 절차 및 연료 공급의 변경 사항. 지난 한 주 동안 해상 및 항공 우주선 모두에 이번 주 발사를 암시하는 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서류를 제출한 끝에 스페이스X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전 게시물과 웹사이트 게시물을 통해 이번 발사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진행될 것이며 날짜도 정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 13일입니다. 아니면 이번 일요일 이 에피소드가 공개되고 이틀 후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규제 승인 보류 중이지만 이 모든 준비를 보면 스페이스X의 압력이 마침내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면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라이선스를 기대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스페이스X가 이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동안 FAA 대변인은 11월까지는 발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이스X의 모든 발표와 다양한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받은 일부 정보를 고려할 때 이 대변인의 발표는 잘못된 것이며 누군가 이 절차를 앞당기도록 FAA를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FAA가 하지 않더라도 나사와 국방부가 면허를 인수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제공한 업데이트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발사 기간은 유동적입니다. 13일 오전 7시부터 발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프로토타입 발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요일 직후에 몇 가지 대체 날짜가 있습니다. 목표 발사 날짜에 대한 새로운 발표와 함께 스페이스X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발사 일정도 제공했습니다. 3편과 5편 사이에 매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편에 대한 전체 요약, 예상되는 사항, 주의해야 할 사항, 기대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비행과 지난 비행 사이의 가장 큰 변화는 부스터 캐치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상에서는 이 괴물이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며 스페이스X는 이 과정을 둘러싼 절차 중 일부를 다시 한번 변경했습니다. 발사 전 일요일, 이른 아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전의 모든 비행에서 연료가 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에 연료를 주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었지만 이번 비행에서는 5번 비행의 추진제 탱크 대부분을 적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실제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30번 항공편의 경우 액체 메탄과 액체 산소 모두 연료 주입이 더 일찍 시작되어 연료 주입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 6시 스페이스X는 이제 이번 비행의 49분과 달리 49분 50초에 우주선에 메탄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연료 주입 시간이 50초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액체 산소는 이제 18분 40초에 연료를 공급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T-17분에 연료를 공급하기 시작한 5번 비행에서 2분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부스터 12의 메탄도 마찬가지로 40초 빠른 T-40분 40초에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액체 산소의 연료 주입 시간은 4번 비행의 37분에서 34분 3초로 4분 가까이 단축되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부스터 액체 산소의 연료 주입 시간을 줄이면서 우주선의 시간을 늘렸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는 부스터 퀵 디스커넥트 또는 이를 연결하는 파이프의 업그레이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선박에 전달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 우주선의 추진제와 부스터의 메탄 연료 주입 시간이 늘어난 것은 지상 지원 장비, 특히 4번 비행 이후 연료팜 주변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의 수직 탱크를 제거하고 연료팜을 B패드에 연결하는 장비를 더 추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스터 캐치 시도 및 비행 조정. 발사 전 절차의 경우 추진제 장전 시작 이후의 모든 과정은 4번째 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우주선과 부스터 모두 약 T3분의 추진제 장전을 완료합니다. T0도 같은 위치에 유지했습니다.
우주선이 발사대를 떠난 후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며 부스터가 엔진을 차단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이 진행됩니다. 5번 비행의 경우 부스터는 이제 T2분 33초에서 8초 더 빨리 엔진을 차단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모든 엔진이 계속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이 부스터는 3번 비행의 경우 시속 약 5,800km, 고도 10km가 아니라 고도 60km에서 시속 약 150km의 속도로 엔진을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3편은 2편과 달리 모든 엔진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3편을 사용했습니다. 부스터가 제공하는 속도의 대부분은 연료가 대부분 소진되고 대기를 대부분 통과한 마지막에 가깝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매 순간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주선은 나중에 이를 상당 부분 보완해야 하며 궤도 매개 변수를 상당히 많이 변경해야 하므로 나중에 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페이스X가 이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캐치 타임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 부스터의 엔진을 훨씬 더 빨리 차단하여 복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스터가 계속 비행하도록 허용하면 1초가 추가될 때마다 발사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연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가 대부분의 경우 발사대로 돌아오는 대신 바다에 있는 드론 선박에 팰컨 5 부스터를 착륙시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슈퍼헤비는 팰컨 Y 부스터만큼 오래 타지 않기 때문에 스타쉽에서는 이 문제가 덜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페이스X가 바다에서 메카질라를 만들기 시작할 때까지는 이 방법이 부스터가 더 많은 여유를 가지고 착륙할 수 있는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메코는 8초 더 빨리 발생하지만 우주선 핫스테이지가 4초 더 빨리 발생합니다. 이전 비행에서는 4초 동안 핫스테이징을 기다렸던 것과 달리 우주선은 부스터에 붙어있는 동안 3개의 엔진만 8초 동안 작동합니다. 스페이스X가 이렇게 하는 것이 꽤 이상합니다. 우주선이 부스터에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스터와 우주선은 여전히 중력과 싸우고 있지만 엔진은 3개만 연소하기 때문에 핫스테이징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스페이스X는 더 쉽게 종료하고 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주선이 이전 비행과 비슷한 고도에서 이륙할 수 있지만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비행 중 이 핫스테이징 이벤트를 면밀히 주시하여 지연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핫스테이징을 더 오래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에서 알려주세요. 이제 이 미션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스터 캐치 시도입니다. 1초가 지날 때마다 부스터가 패드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수정해야 하므로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3번 비행에서 핫스테이징과 부스터 백스타트 사이에 기다린 시간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과거에 부스트 백번과 관련된 문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연료가 흘러내리고 부스터 탱크 내부에 얼음과 같은 파편이 튀어나왔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찾은 한 가지 방법은 부스트백에 필요한 일부 기동의 강도를 낮추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부스터가 시작되면 2분 48초에서 3분 41초로 1분 미만으로 연소됩니다. 이는 실제로 3번 비행의 연소 시간보다 10초 더 짧아진 것으로 이전의 모든 조정으로 인해 부스트백 연소가 더 짧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버링을 위해 더 많은 연료가 절약됩니다. 화상 후 핫스테이징 링은 2초 후에 버려지는데 이때는 이전 발생과 동일합니다. 이제 부스터는 모든 것이 잘 작동하는지에 따라 스타베이스 또는 바다로 돌아오고 결국 초음속으로 대기권에 부딪힙니다. 음의 장벽을 깨는 것이죠. 대기권을 통과하는 이 속도는 공기 분자가 너무 압축되어 부스터가 지나갈 때 사방으로 퍼지는 충격파를 형성하기 때문에 착륙할 때 들리는 3번의 음파붐을 일으킵니다. 5편에서는 6분 8초에 도달했는데 이는 핫스테이징 링 분사 후 2분 25초 후이며 이전 비행보다 무려 20초나 빨라진 속도입니다. 다시 한번 시간이 절약되었습니다. 틱톡, 스페이스X. 그 후 부스터가 스스로 유도하는 동안 온보드 컴퓨터와 미션 컨트롤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스플래시 다운으로 갈까요? 아니면 잡으려고 시도할까요? 이 결정에는 미션 컨트롤과 온보드 컴퓨터가 모두 관여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일단 급수제트진입의 및 홀수 준비. 하지만 부스터가 엔진의 핵심 고리를 점화할 때인 T-100분 33초부터 액션이 시작됩니다. 이거 다 행동의 시작입니다.
부스터가 어획을 시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부스터는 17초의 짧은 연소 후 멕시코만 보카치카 연안에서 부드럽게 물보라를 일으키며 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6분 50초에 진행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정으로 열광할 때가 왔습니다. 어획물을 쏘기로 결정하면 그리드핀이 조정되어 부스터를 착륙 암 방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랜딩암에 도착하면 거대한 금속 젓가락 사이를 조준하면서 속도를 늦추고 몇 초 동안 부스터에 빠르게 접근해 처음에는 가운데 엔진 3개로만 줄인 다음 모든 엔진을 완전히 끄면서 포호에게 성공합니다. 이 작업이 성공하면 T+6분 56초가 되는 시점에 부스터가 메카질라의 팔에 안전하게 설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써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신뢰도 하락은 물론 아드레날린 쇼크로 인해 입원이 필요할 가능성도 종식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흥미로울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로켓을 우주로 성공적으로 운반한 후 우리는 2개의 금속 젓가락 사이에 매달려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 부스터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감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의 짜릿함 이후에도 우주선의 재진입을 기대해야 하기 때문에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켓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과 동시에 우주선은 우주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행 8분 27초가 지났을 때 이미 엔진이 꺼져 이전 임무보다 4초 늦게 종료되었습니다. 이 우주선은 이전의 스타쉽 테스트 임무에서 그랬던 것처럼 궤도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0분 3초가 지나면 화상을 입지 않고 다시 궤도에 진입합니다. 38초는 이전 비행에 비해 지연된 시간입니다. 다음 순간은 정말 놀라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열차 폐막이 얼마나 잘 견디는지, 업그레이드가 변화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입니다. 지난번 착륙에 성공했던 스페이스X가 이번에도 재진입 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예상치 못한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임무에서 스페이스X는 다양한 항목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비행 1시간 5분 34초에 목적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앞서 도착한 항공기보다 14초 빠른 속도입니다. 이 이벤트는 지금까지 시도된 가장 대담한 로켓 비행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 비행의 종료를 기념할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이 자동차의 일정을 살펴봤으니 실제 하드웨어를 살펴보고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부스트 소비와 우주선 3기 쌓여 대기 중이며 발사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는 아직 한 가지 테스트를 완료해야 합니다. 습식 드레스 리허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단계에서는 우주선과 부스터에 연료를 싣고 비행을 준비하며 모든 시스템이 비행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카운트다운도 시작되며 모든 것이 꺼지기 전 T섬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는 발사 전에 모든 절차와 장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여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7일에 우주선과 부스터의 극저온 추진제를 부분적으로 채운 후 얼어붙기 전에 바로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가득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젖은 드레스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전에 스페이스X는 이 단계에서 더 이상 전체 충전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제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차량은 이 단계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극저온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33개의 랩터 엔진의 화염에 맞설 준비가 될 때까지 진행된 내부 카운트다운이 완료된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우주선과 부스터가 중요한 날을 앞두고 수행해야 하는 마지막 테스트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성공적인 습식 드레스 리허설이기도 합니다. 스페이스X 승무원들은 WDR을 끝마쳤기 때문에 이번 여행을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드웨어 복구 및 프로덕션 업데이트. 그 결과 비행 전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우주선 주변에서 젓가락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을 때 놀랍지 않았습니다. 바로 비행 종료 시스템, 즉 FTS의 설치입니다. FTS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주선을 더 작고 덜 해로운 조각으로 안전하게 분해할 수 있도록 부스터와 우주선 곳곳의 중요한 지점에 배치된 일련의 폭발물입니다. 특히 첫 번째 비행 중 FTS가 폭발했지만 우주선은 무사했던 사고를 고려하여 스페이스X는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발사 전 마지막 단계에 설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스페이스X가 새로운 발사 날짜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로켓에 폭발물을 장시간 탑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폭발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이므로 일단 탑재되면 자동으로 시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작업을 더 완료해야 합니다. 발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DJ 부스터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스터 세대를 사용하면 할로윈 분위기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가져온 마지막 비트가 부스터 슈반글의 외부 부스터 링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이 임무는 이전 임무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이 기록적인 장비에서 최대한 많은 부품을 회수하기 위해 스페이스X는 지난 한 달 동안 우주선 하스 리지윈드 홀을 전세로 빌려왔습니다. 이 작업에서 스페이스X의 목표는 3개의 랩터 엔진과 중앙 엔진이 부스터에 부착되는 지점인 추진퍽에서 회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회수하는 것이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네시에 이 정보는 조 테크마이어가 제공한 특정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두 번째 항해 동안 헤이아스 리지윈드는 며칠을 더 바다에서 보낸 후 해안으로 돌아와 포상금을 하역했습니다. 그 후 나머지 엔진과 함께 마시스로 운송되었고 이동하는 동안 우리는 엔진을 아주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추력퍽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로 보이는 것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운반 중에 방수포로 쌓인 다른 랩터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외에도 상당수의 랩터가 여전히 여기에 묶여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하면 스페이스X는 이 3개의 엔진을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이 엔진들을 조사하여 그들이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풍부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가가압 시스템에서 이산화탄소가 얼어붙어 생성된 동결 입자가 쌓이면서 필터가 막히고 부품에 손상을 입힌 것입니다. 이 문제는 2편과 3편에서 발생한 부스터 고장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4편에서 발생한 일부 엔진 문제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비행 하드웨어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스페이스X가 며칠 후면 발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 부스터를 온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비행 하드웨어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박물관에 전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스터 왈가 중요한 날을 준비하는 동시에 또 다른 부스터가 출발합니다. 메시의 부스터 6는 초기 1년의 극저온 테스트가 단 한 번의 결함 없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6일에 이 부스터는 다시 한번 4번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인력이 고용된 공장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이제 최종 점검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33개의 랩터 엔진이 탑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제조 현장에 도착했으니 이곳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발전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몇 주 전 34번 함은 초기 스태킹을 마친 후 추가 작업을 위해 직원 공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메가베이 2에 성공적으로 도착한 결과 이제 건조 공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후 선테이블에 올려졌고 조만간 다른 부분도 그곳으로 굴러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3번 선박의 노즈코니 하이베이에서 메가베이로 굴러 들어온 후 적재를 완료하는 데 약 한 달이 걸렸습니다. 우주선 33호를 볼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스페이스X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으니 그 시간을 더 단축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몇 우주선의 노즈콘을 공식적으로 찾아냈기 때문에 이것은 밝혀진 가장 중요한 정보도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블록 2에는 이미 4개의 노즈콘이 있습니다. 새로 제작된 이 노즈콘을 자세히 살펴보면 용접 자국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용접선이 없기 때문에 이 노즈콘의 개발 공정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페이스X가 헤더 탱크를 우주선에 부착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헤더 탱크에는 착륙을 위한 소량의 연료와 산화제가 저장되어 있으며 하이 탱크는 노즈콘에 위치해 있습니다. 헤더 탱크의 목적은 엔진 부분에 위치한 무게를 일부 보정하여 재진입 과정에서 우주선을 더 성공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번 우주선에 아직 이러한 용접부가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스페이스X가 아직 헤더 탱크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현재 설치 중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제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곳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정말 바쁠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 이벤트 런칭 스트림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시간으로 대략 새벽 4시에 카메라를 켜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번에도 기대해 주자. 스릴 넘치네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영상이 흥미롭고 생각을 자극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고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더 많은 업데이트를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채널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다음에 업로드할 영상에서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